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하고 하기 전에 상담하는 고품격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예, 황민혁 멘토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오늘 모처럼 만에 또 빨간불이 켜지면서 양시장 모두 좀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일단 방향성을 잡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징적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접근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1.04% 상승한 2107포인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겠죠. 거래 시장의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인 외국인이 현재 41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도 1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오늘은 개인들은 24억 원 지금 매도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1.2% 상승하면서 135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현대차,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0.22%대 상승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도 강합니다. 1.86% 상승 분위기. 자, 다음 종목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모비스 1.05% 지금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도 아모레퍼시픽이 또 강합니다. 자, 5%대 또 강하게 양봉을 또 시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포스코, 삼성생명까지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서, 자, 지금 은행 쪽에서도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신한지주 0.46%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었는데, 이어서 보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파란색 불을 켜고 있는 좀 약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종목이네요. 자, 먼저 기아차입니다. 1.7%대 지금 약세권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통신주들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SK텔레콤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96% 정도대 지금 하락세. 이어서 제일모직은 오늘 파란불 안에서 좀 0.7%대 소폭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오늘 특징적인 그 종목, 업종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 정말 강한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주죠. 자, 최근에 증권주들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증권주들 붙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거의 막바지에 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 그 분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증권주가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 결국은 실적이죠.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는데 당연히 시장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그 업종이 바로 증권주였고요. 역시 이제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물렸던 업종도 역시 증권주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빨간불을 켜면서 강하게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권주들의 흐름 전반적으로 본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된 상황이죠.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은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발표가 됐던 삼성증권 쪽에서의 실적 향상 자체가 결국은 증권주에 대한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올라가고 있는 건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바로 마지막 거래일 날 금요일 날 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증권주에 대해서는 지금은 따라붙지 마세요. 일단 오늘 증권주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윗꼬리가 또 물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보유자 분들의 한해서만 일단 끌고 가시는 전략들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증권주가 오늘 시장에서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증권주 또 실적이 증권주는 상당히 쉽습니다.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주식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겠죠.
자, 그만큼 증권주가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거기 위험자산의 선호도도 높아진 상태죠. 자, 그러면 당연히 증권주의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시겠죠. 자, 또 한 가지 더 바로 6월 달에 거래 활성화 대책이 또 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증권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코스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1.07%가 오늘 상승하면서 689.0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7.32포인트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85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 98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이 88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세를 임하면서 지금 시장 끌어올리고 있다, 그죠? 자, 셀트리온 오늘 0.8%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동서가 오늘 5.2%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 CJ ENM이 5.5%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삼성 LNS가 오늘 5.7%대 또다시 강세를 나타내면서 11만 1,200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바이로메드가 오늘 0.5%대 강세, CJ GS 홈쇼핑이 오늘 0.04%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한번 보셨고요. 자, 그러면 특징 종목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 건데요. 삼성 LNS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만 1,400원으로 6,200원을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5.8%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스크팩. 간단하죠. 마스크팩인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인 상승이라고 봐야겠죠. 그래, 접근하기도 힘들다. 그런 관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딴 종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HLB인데요. HLB가 오늘 21,750원 나타내면서 11.5%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HLB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이유는 바로 자회사가 임상이 임박했다. 결과가 발표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 홈쇼핑 관련주 준비할 수 있습니까? 홈쇼핑 관련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홈쇼핑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홈쇼핑 관련주들이 오늘 약보합권의 움직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GS 홈쇼핑 마찬가지고요. 롯데쇼핑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롯데쇼핑. 자, 오늘 약세 나타내면서 바닥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죠. 자, 이런 홈쇼핑 관련주라든지 아니 백화점 관련주가 이렇게 약세를 겪는 과정은 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아직까지 소비는 부진하다라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 자체가 지금 홈쇼핑 관련주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리 마진이 많이 남더라도 중요한 건 매출이죠. 계속적으로 작아지는 파이 안에서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중국의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 6개월 새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고요. 거기에 미국에서는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었죠. 실업률이 다시 한 번 더 최저치를 기록했고 거기에 신규 고용 건수가 다시 한 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자,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라는 소식 자체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단 중국의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대중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가 거기에 맞춰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상당한 기로에 서 있다는 부분까지도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시장 자체,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관점 다시 한 번 더 제시해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다고요?
자, 그러면 종목사에 시작하기 전에 전화번호 고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요, 02-3153-2611, 2611 두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주말 엄청 짧았던 것 같아요, 느낌에. 네, 저도 역시 이번 주말이 정말 좀 아쉽네요.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강연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토요일 날은 인천에 다녀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은 목동에서 또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노하우 좀 전해드렸습니까? 네. 노하우 좀 전해드렸습니까?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예.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장 대응하시는데 분명히 다른 분들보다는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거기 강연회 안에서, 비밀적인 대화를 하고 왔다는 그게 중점인 것 같고, 그래요. 왠지 신비로운 남자처럼 오늘처럼 또 보이고. 궁금하시면 오세요. 자, 여러분, 제 강연회 때도 많이 오실 거죠? 곧 앞두고 있습니다. 5월 23일.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CTC 바이오 매도해도 될까요? 1009번님이 문의하셨는데요. 3, 2, 1. 자, 노! 일단 팔지 마세요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TC 바이오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팔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저는 일단은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자, 일단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 팔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추세적으로 상승 과정 안에 놓여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주가 자체가 크게 빠지고 이런 부분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제 맥점 자체가 이제 공개를 하는데, 자,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는 절대 안 깨지는 자리입니다. 얼마입니까? 18,000원 자리예요. 18,000원 자리는 과매도 구간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강한 동반세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고 18,000원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가격대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자,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적인 이제 매도가 좀 나타나고요. 자, 다음에 투매 과정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 그죠? 자, 두 번의 투매 과정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자리는 그럼 상당히 돌파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그 자리 자체를 지지를 하고, 얼마입니까, 이게? 14,300원, 14,500원이죠. 자, 이 자리를 돌파를 해서 올라왔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사이 이 가격대 14,5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일봉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4,500원. 자, 18,000원. 18,000원이었죠? 18,000원 맞나? 예, 맞죠. 18,000원.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하단 권역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요 가격대죠. 요 가격대가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이 가격이 이제 세력봉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6,000원이에요. 16,000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데, 요 봉이죠 또. 요 봉. 요걸 또 뽑아내는 봉이고, 요 자리는 이제 안 깨지는 봉입니다. 1월 29일 날 봉이. 자, 그럼 요 가격을 또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면, 자, 요 절반이 가격이 여기죠. 17,000원. 자, 또 한번 지우고, 또 요 위에 거도 한번 지우고. 쉽죠? 근데 이 자리를 또 이렇게 이제 또 지지를 받고 간다,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자리는 이제 불변의 가격입니다. 예, 뭔가 호재가 있어요. 뭔가 호재가 있고, 그래서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자, 대신에 얼마까지 이제 들고 가시냐라는 부분이겠죠. 자, 뉴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길래 얘네들이 여기서 잡아주는지. 자, 1분기 호실적이라는 소식도 있고, 자, 제가 볼 때는 임상입니다. 임상 관련 뉴스가 나올 수 있다. 자, 그 부분까지 좀 더 기억을 하면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기 때문에, 자, 기정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대신에 1차적인 목표가를 조금 잡아드려야 되겠는데, 자, 그게 이제 21,000원,
25,500원에서 21,000원 사이에 윗꼬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는 21,000원에서 25,500원. 그러면 2차적인 목표가는 그때는 이제 신고가를 가야겠죠. 자, 일단 1차적인 목표가에서 절반의 이익실은 무조건 하세요.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지금 그때 거래량을 또다시 한번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가도 정해져 있다 그죠? 얼마입니까? 밑에 17,000원짜리가 손절가가 되겠죠. 이 가격대는 깨지지 않는다. 또 한 번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 깨진다는 것은 뭔가 지금 어긋났구나. 뭔가의 지금 실패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손절가는 17,000원, 1차적인 목표가는 25,000원에서 2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첫 번째 종목 상담 CTC 바이오 이미 우리가 이제 해결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쌍용차. 자, 쌍용차의 히로인 황미영 전문가님인데요. 매도해도 될까요? 886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놉니다. 자, 쌍용차는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일단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쌍용차는 최근 들어서 주가의 이제 급등락이 좀 시연이 됐던 강하게 이제 급등락이 나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쌍용차라는 기업이 이제 실적만 놓고 본다면 사실 이 기업을 투자를 해도 될까? 라는 약간의 의구심은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쌍용차에 대한 실적 부분보다는 쌍용차는 앞으로에 대한 어떤 전망을 높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4년도까지 꾸준하게 적자를 일단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쌍용차 이렇게 이제 적자를 이어오는 기업이 대만의 이제 마힌드라라는 업체한테 인수가 됐고, 그리고 마힌드라 쪽에서 꾸준하게 쌍용차에 대한 그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쪽에서 최근에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마힌드라 쪽에서 쌍용차의 지분을 조금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한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 자체가 쌍용차에 대해서는 쌍용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언제든 이제 쌍용차에 대한 지분 확대는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쌍용차의 주가 최근에 주가가 흐름 자체가 좀 많이 꺾여 내려왔던 분위기인데, 티볼리라는 그 SUV 차량 자체가 처음에 출시가 되고 나서 꾸준하게 그 차량에 대한 판매가 증가했던 부분 자체가 쌍용차의 주가 상승으로 한번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한번 주가가 미끄러졌던 원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쌍용차 쪽에 대한 그 1분기 실적 우려감이겠죠. 결국은 현대 기아차도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쌍용차의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결국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던 그런 모습이었죠. 쌍용차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차트를 하나 다른 걸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보고 있는 그 차트 자체가 이제 러시아의 그 루브라 차트입니다. 러시아의 루브라 차트를 보게 되면요, 2015년도 1분기 부근에서 많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쌍용차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러시아 루브라를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쌍용차 쪽에서 이제 수출하는 그 수출 비중이 러시아 쪽에 30% 정도가 30%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의 루브라 하락 자체가 결국은 쌍용차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1분기 매출에 또 타격을 입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느 정도 하락은 좀 진정되는 국면이 왔습니다.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을 털어내고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가봐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에서의 그 트렌드 자체가 일반 세단보다는 결국은 SUV 차량을 좀 선호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UV 차량이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점 역시도 쌍용차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의 경우에는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11,500원 단기 목표가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크게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재료나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12,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한 번 더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한 종목씩 했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닛 테스트 매수해도 될까요? 514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사지 마세요. 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5145번님, 그러지 마십시오. 자, 이런, 뭐, 종목 상담하면서, 이런 종목을 이제 받으면, 제일, 뜰뜨름하죠. 사실. 자,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그래요. 이게 바닥에서 이제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 사서, 이분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보장은, 정말, 손톱이 때만큼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분이 물으신 의도는 반등,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틱대기, 3%, 4%의 단타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고.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자,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바로 D램에 대해서 지금은 성장세가 아직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1기가, 처음에는 500메가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램이 1기가가 나왔다가 지금 2기가, 3기가, 지금 3기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3기가가 붙을 줄은 생각도 못 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3기가. 그런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이제 DDR4. 자, DDR3, DDR2, DDR3를 넘어서 DDR4까지 도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D램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스마트폰에 대한 고사양화가 진행될수록 지금은 분명히 프로세서 AP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고사양화가 진행되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D램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반도체 테스트용 장비를 만들어 나가는 이 유닛 테스트 업체에서는 그만큼 일거리가 많아지는 단계겠죠. 그런 주가상으로 쉽게 빠지지도 않겠다. 그런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이미 추세가 형성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주가는 내 마음도 아니고 시청자님 마음도 아니고 얘네들 마음입니다. 원저가 올릴지도 아무도 몰라요. 대신에 지금부터 나오는 뉴스는 이제 조심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주봉 한번 같이 볼게요. 얘네들이 언제부터 매집을 해서 올렸는지. 자, 이거 예전에도 이거 종목을 제가 이거 매집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 가격권역이 어디냐면 요 자리죠. 요 자리입니다. 7,600원대. 밑에서는 얘네들이 작업을 했다고 보기엔 솔직히 힘듭니다. 그냥 7,600원대였다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자, 이미 7,600원에서 시작을 해서 15,000원이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 되겠죠. 맞죠? 2배니까. 거기에 또다시 한 번 더 갭이 또 붙었어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 때는 오버히팅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오버히팅 과정이라고 보고. 삼성에서 이번에 반도체 평택이 이제 반도체 부지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유닛 테스트에 이런 회사가 반도체 공정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D램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삼성에서는 다른 쪽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D램은 이미 지금 캐시카우 시장이 있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시장은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에 대해서 고사양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니테스가 올라가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공장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이 종목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팔려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아모레퍼시픽. 자, 얼마 전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나왔죠. 매수해도 될까요? 411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놉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을 나쁘게 봐서 이제 노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재상장된 기업입니다. 보통 이제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유통되는 주식수를 이제 늘려서 다른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주가에 어느 정도 뭐 탄력성을 또 일으키는 그런 이제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액면 분할하고 나서 이제 상장됐던 그 시점이 바로 이제 금요일이었죠. 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마이너스 0.6%로 하락해서 출발하고 그다음에 종가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3% 정도까지 일단 떨어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보통 이제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요. 주가가 보통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첫째 날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오히려 빠지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시세가 지금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제 이 기업을 따라 붙을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주식수가 이제 늘어나게 된다면 이게 이제 뭐 주가의 어떤 이제 보유자의 경우에는 뭐 가치가 어떤 희석이 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 비율로 이제 늘어나는 그 주식수가 일정 비율로 이제 늘어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렇지만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의 경우에는 뭐 장기적인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고 따라서 액면 분할에 대한 효과 자체가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많이 시세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장기 성장성은 어느 정도 갖춰 있대.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초과하는 그런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성장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 상승 이후에는 분명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저는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현 시점에서 따라붙기보다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그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그 경우에는 역시 이제 35만 원 정도 밑으로 한번 내려왔을 때 그 시점 정도에서 한번 다시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은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을 좀 키워가시는 자리지 신규 매수 접근자의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리에서보다는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그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으실 거에 잡는 게 더 좋겠다는 관점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매수는 보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DNF요. DNF요. 10%에 22,000원인데 매수가가. DNF시고요. 네, 10%에 매수가 얼마시라고요? 22,000원요. 22,000원요. 네. 자,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매도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궁금하고요. 손절가도 궁금해요. 매도가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23,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23,000원요. 예. 예, 그래요. 자, 일단은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예. 자, DNF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거는요. 지금은, 이 기업이 이제 어떤 구간이냐면, 이게 이제 물량을 조금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뉴스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공장 증설, 맞죠? 76억. 맞죠? 예. 그리고 뭐 삼성 미세화 공정에 대한 수혜.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공장 증설이 하는 거를, 아니면 뭐 실적이나 이런 거는,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 그리고 이미 내부자들을 미리 알 수밖에 없어요. 맞죠, 어머니? 예. 과연 모를까요? 뭐 뚝딱하면 내일 돼가지고 우리 공장 증설 하자. 그래, 알겠다. 오케이. 내일 딱 공장 증설 발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나 공장 증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1년 반 아니면 거기에서 3년 전까지도 미리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공장 증설을 꼭 하자 하고 난 다음에 주주총회를 거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DNF가 앞에서 이제 이런 상승 자체가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서부터 2014년부터 이루어질 때는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었을 거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삼성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하단 권역만을 확실하게 정해서 가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사실.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샀냐면 자, 22,000원 여기죠. 네, 어때요?
돌파를 또 이래 하는 과정에서 이제 누군가 또 추천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 나도 같이 좋다 하니까 한번 사보자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인도 사고요, 기관도 사고요. 그래서 같이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리게 되죠. 자,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약 이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한번 해본다면 자, 요 가격이 이미 나와 있어요. 요 자리죠. 저 얼마입니까? 19,000원, 18,500원이죠.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보고 들어가면 되죠, 이제. 19,000원짜리. 요렇게 딱 보고. 예. 요 자리 밑으로는 안 깨진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 예. 그럼 요 자리에서는 돌파할지 안 할지는, 내 마음도 아니고, 그 누군가의 주파의 마음입니다. 그럼 어머님이 지금 불안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어머님 가격이 지금 22,000원이잖아, 맞죠? 듣고 계십니까? 예. 예.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저는 일단은 지금 저 22,000원짜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먼저 빠져나오세요, 한번. 예. 빠져나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빠져나오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사세요. 차라리. 예.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맞죠? 그럼 물려도 되고 뭐 안 물려도 뭐 수익 나면 좋고 뭐 이래 재미로 하는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제가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과정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돌파가 된다면 그때 잡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시죠.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지금 궁금하세요? 하나케미칼요. 하나케미칼이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보유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17,50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17,500원에 30%요? 네. 일단 하나케미칼은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2주 정도 됐죠. 그때 고점에 샀으니까. 그러시군요. 네. 최근에 이제 뭐 화학 업체들의 주가가 워낙 이제 좋은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케미칼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인데,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도 있고, LG 화학도 있고, 뭐 금호석유화학도 있는데, 혹시 하나케미칼을 이제 매수하시게 된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예전에 그 하나케미칼이 제가 몇 년 전에도 보고 있었지만 네. 가격이 2만 원 이상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올해 말까지로 좀 길게 보고 네. 2만 원 넘을 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네. 일단 지금 하나케미칼을 매수하실 때 매수하신 그 시기 자체는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일단 많이 올라가고 나서, 급등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또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하나케미칼 외에 이제 다른 그 화학 업체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화학 업체들을 설명드릴 때, 가장 탑픽 종목으로 꼽았던 건 이제 롯데케미칼을 탑픽 종목으로 꼽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하나케미칼이 하고 있는 사업부 중에 태양광 사업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슈가 하나 있긴 했었죠. 자회사 하나솔라인하고 그다음에 하나큐셀이 최근에 합병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그 덩치를 키우는 태양광 쪽에 대한 덩치를 키운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 대한 수주 소식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태양광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 쪽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매출 비중이 더 높긴 하겠지만, 태양광 쪽에 대한 이번도 자회사들의 합병 자체가 태양광 쪽에 또 투자를 한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태양광 업황이 살아나지 못한 가운데서 밑빠진 독에 또 물을 붓기 식의 그런 이제,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태양광일 것 같습니다. 지금 화학업종 중에서 그래도 LG화학 같은 경우에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조정폭 자체가 이제 가파르게 조정을 받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보다 좀 많이 더 올라왔었죠. 이렇게 이제 그 속도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 건 바로 이제 그 사업 부분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케미칼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길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일단은 올해 말 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요. 네. 그럼 혹시 하나케미칼 말고 다른 종목으로도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뭐 예를 들어서 하나케미칼보다는 저는 롯데케미칼이 더 좋다고 봐요. 롯데케미칼이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 IT 업종들이 한번 시세가 강하게 한번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하이닉스나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그 전기전자 업종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 당시에 잘 못 올라갔던 기업이 있었어요. 주가가. 그게 바로 LG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많이 올라갔고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라갔고 해서 LG전자를 많이 잡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LG전자는 계속 빠졌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살짝 올라오고 나서 다시 주가 빠졌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결국 화학업종들이 많이 가는 시장은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대장주를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이나 그다음에 LG화학이나 뭐 하나케미칼이나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업종들 자체가 주가가 만약에 밀리게 될 경우에는 또 같이 밀려요. 오를 때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많이 올랐다고 해서 피하실 게 아니고 차라리 지금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저는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매수가 정도 조금 넘어서면은 지금 이제 주가 흐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길게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일단 18,000원 위에 정도 오면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전 더 좋다고 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손절 하지 마라 소리네요. 네, 일단 반등은 지금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네, 손절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18,000원 위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물량을 파세요. 그리고 종목은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교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네. 주말에 주식 또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요? 평일보다는. 그래서 주말에 이제 많이 뭐 공부하고 연구한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주중에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죠. 제가 4년 전인가요? 제 동생이 네. 그 S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주식을 연구하는 걸 보고, 야, 형, 이 정도 했으면 형도 S대 갔겠다라고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자,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뭐, 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차트적으로만, 그리고 그래프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내공이 얼마만큼 돼 있고 거기에서 어떤 경제지표를 보고 어떤 자료를 해석을 하며 어떤 업황을 읽어내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더 캐치를 하시면 좀 더 좋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오이솔루션 매수해도 될까요? 281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사지 마세요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광트랜시버 회사인데요.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회사 자체가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 경기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뭐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불황의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고 수출도 줄어드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흑자입니다. 그냥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10일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12월 달, 1월 달에 가장 크게 올랐던 게 이제 전자결제, 핀테크, 그리고 또 뭡니까? 사물인터넷 관련이 엄청 올랐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딱 보면 갑자기 또 잠잠해졌어요. 지금의 시장은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만. 자, 광트랜시버. 물론 빠른 거 아니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광트랜시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실. 편의성은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거를 지금 생각할 겨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옷 입고 자고
거기 의식주가 기본이 되는 시장의 분위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넘어가서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갈 수가 없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오이솔루션은 조금 미력한 힘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또 보셔야 되는 것은 일단 키움증권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군이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 이 자리 자체 우리가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네, 주봉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맥점 자리죠. 맥점 자리가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자, 요 자리가 이제 형성이 돼 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움직이고,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꺼보면 이제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인데, 18,500원.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의 이제 지지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번에 또 지지가 된다? 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리, 두꺼웠던 매물권역 18,500원 자리인데, 자, 이 자리를 기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두꺼운 이 매물권역 18,5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지금부터는 저항권으로 작용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한번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가을 주식이었으면 밑에 이렇게 계속적인으로 이런 가격 자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금방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자리를 준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 자체가 물량을 조금은 손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단 자리, 자, 요 자리겠죠. 16,500원, 17,000원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지지는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힘이 없다라고 될 수 있겠고, 지금은 무슨 이유가 있든지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악재성 얘기, 그래서 저는 이 하단에 16,000원에서 17,000원 자리를 좀 더 기다려 보시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황도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CJ제일제당 매도해도 될까요? 640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놉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빨리 이제 팔고 싶어 하죠.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또 사고 싶어 합니다. CJ제일제당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의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가 36만 원대인데, 지금 현재 오늘 5%나 지금 거의 이제 강하게 또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46만 6천 원의 가격을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중요한 건, CJ제일제당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주식을 이제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을 접근하셨다. 그러면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36만 원 정도 자리부터 이제 끌고 오셨다면, 이건 단기적으로 보신 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가 이제 36만 원 정도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길게 끌고 오다가 최근에 이제 바로 오늘이죠. 강한 급등세가 시현이 되니까 이제는 좀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문자를 주신 상담을 지금 상담 문자를 주신 분께서 이 기업에 대해서 보유 비중이 만약에 30% 이상 정도의 보유 비중이셨다면 저는 물량은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보유 비중 자체가 10%죠. 10% 정도의 그 보유 비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 중소형주 아니죠. 대형주입니다. 그죠? 기업의 가치를 보고 가진다면 지금 CJ제일제당은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일단 끌고 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CJ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이제 국내 음식료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음식료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 자체가 원화 강세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약간의 위축이 온다고 하더라도 경기 방어적인 그 성향을 또 지니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CJ제일제당에 대한 저희 입장 자체는 일단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지금 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아니겠죠. 그죠?
주가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그 이후의 흐름을 또 동향을 또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 또 판다 또는 산다. 이 전략 자체는 사실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CJ제일제당은 밑에서부터 끌고 오신 만큼 수익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46만 8천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일단 48만 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와보세요. 그래서 CJ제일제당에 대한 저의 전략 자체는 저는 보유 관점에서 더 끌고 가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CJ제일제당. 예.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한빛소프트 매도해도 될까요? 436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파세요.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당부를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팬분들도 마찬가지, 저희 회원분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족분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세가 이제 우리가 항상 종목을 살 때는 분출되는 종목은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사셔야 돼요. 왜 굳이 오르는 종목을 삽니까?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자, 일종의 주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양봉을 이렇게 한 개 올리게 돼요. 양봉을 이렇게 올리면 이 양봉을 올릴 때 돈을 얼마만큼을 투입을 할까요? 많은 돈을 투입을 하겠죠. 네? 돈이 없으면 이 종목을 올릴 수는 없어요. 맞죠? 돈으로 위에 호가를, 자, 이거 호가를 잠깐 볼게요. 예. 요 위에 거를 체결을 시켜야만 주가는 올라갑니다. 밑에 이거 아무리 여기 밑에 많이 대놓더라도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00억치를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밑에 1,400원에 걸어놔요. 100억치를. 근데 이게 장이 딱 끝나자마자 이게 체결이 됐어요. 그럼 주가는 올랐습니까? 아니면 빠졌습니까? 우리는 100억치를 샀어요. 그런데 주가는 빠졌어요. 우리가 100억치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만 1억을 사더라도 위에 거를 체결시켜야만 오릅니다. 그러면 이 양봉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위에 거를 상당히 체결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체결을 시킬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가 달라지는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체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알고 있는 애들이 위에 걸 체결시킬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주가를 다시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이 자리 고가 권역까지 또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맞죠? 근데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12,400원, 12,300원인데, 자, 12,400원, 12,300원. 자, 요 자리죠. 그래, 뉴스 한번 볼게요. 뉴스 나왔나, 안 예? 자, 뭐, 15일간 예방조치 과다 종목, 뭐, 이렇게 나오고, 한빛소프트 고공행진, 뭐, 계속 모바일 정식 공동 사업 체결, 뭐, 오디션, 뭐, 이렇게 나옵니다. 4월 달부터 계속 나옵니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응? 그럼 그 뉴스는 이미 알고 있던 뉴스였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덥석 우리가 이 뉴스를 보고 산다. 상당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봉, 자, 첫 번째 봉, 두 번째 봉, 세 번째 봉까지 이렇게 올릴 때 얼마만큼 힘이 많이 들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자리 자체는 뭡니까? 9,700원, 9,600원 자리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만원대 기준에서 14,700원이 됐다면 벌써 47%가 올랐던 기업이에요. 그럼 여기 밑에 7,000원대에서 14,700원까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딱 TP 가격 2배수를 맞춰가지고 올리고 난 다음에 빼고 있는 자리다. 그러면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사야 될 것이냐? 아니죠. 이 종목이 생각보다는 또다시 한 번 더 조정이 오래 들어갑니다. 왜?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100%를 올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봉이 단봉처럼 보이지만 자, 7,000원에서 지금 14,700원 100%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만큼의 돈을 많이 썼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의 올라가는 거는 시간이 또 걸릴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종목군은 캐시 100%입니다. 현금 100% 아니면 매수가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도 원래는 이 자리 사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이 자리죠. 하단에 9,600원, 9,500원 자리가 손절가가 됩니다. 그러면 1차적인 이익가는 이 자리였죠. 아까 전에 위에 있던 자리, 무너지기 전 자리죠. 11,500원, 11,400원 자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주식을 봐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꼭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사지 마십시오. 예. 자,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릴렉스, 차분히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롯데푸드 매도해도 될까요? 935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놉니다. 자, 롯데푸드는 지금 가져가셔야죠. 앞에서 이제 음식료 업체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고요. 롯데푸드 역시도 이제 음식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음식료 업체들, 식료품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좀 좋아요. 오늘 롯데푸드 역시도 4%대 지금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83만 2천 원 정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78만 6천 원 정도 현재 가격이고요. 역시 보유 비중 자체는 10% 정도입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시죠? 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 아마 매수가는 충분히 더 위에서 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롯데푸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릴게요. 롯데푸드의 그 거래량을 보죠. 오늘 거래가 165% 정도 동반이 됐는데 거래량이 지금 5천 주 정도의 거래량이 지금 섰습니다. 그죠? 이유는 바로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사실 지금 롯데푸드보다 더 비싼 그 주식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지금 거래량이 그래도 6만 9천 주, 거의 7만 주 이상입니다. 그렇죠? 거래가 지금 36% 동반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100% 정도 동반이 됐다면 거의 10만 주는 최소 넘어선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조금 더 싼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롯데푸드의 경우에는 현재 5천 주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거래가 별로 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단기로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쉽게 빠져나오기도 힘듭니다. 과거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롯데제과를 이제 매수하셨던 분이 계세요. 지금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거래량이 지금 276주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180만 원이죠. 물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돼요. 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다 거래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과거에 이제 롯데제과를 매수하시다가 이게 이제 팔려고 하니까 팔 수 있는 그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매수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주주가 되셨습니다. 소액 주주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종목을 매수하실 때 일단 거래량이 너무 없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팔 때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으니까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매수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단기로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제가 목표가의 경우에는 일단 85만 원 위에서 파실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끌고 가셔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롯데푸드까지 오늘 종목 상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자, 강연회 또 있으시다면서요? 네, 지난주에 연속으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강연을 진행했는데 역시 반응이 좋아서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만 진행됩니다. 토요일 날 유한타증권 9로 금융디지털 빌리지 지점에서 강연회가 진행이 되고요. 지하철역으로 조금 찾아오시기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쭉 직진하시다 보면은 그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쭉 오셔야 됩니다. 꼭 지하철 출구 잊지 마시고요. 자, 그 자리에 오시면 역시 이 자리에서는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뒷부분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을 세워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공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자, 스승의 날 기념. 제가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해서 스승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오셔가지고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노하우를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5월 15일 금요일이고요. 저의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저를 클릭하시면 같이 공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